왜냐하면 최저금리 3.7을 적용하면 총 대출 이자는 얼마다? 1억 9,771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3억을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. 30년 원리금 상환으로. 그러면 이자가 얼마다? 약 2억이다. 매월 138만 원씩. 안녕하세요, 노마드 대출금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는데요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신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제 이슈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너무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조금 더 쉽게,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내용들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제가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, 신문을 물론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, 현재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부동산 어떻게 보면은 하락기에 이제 접어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, 또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딱 중간 시점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,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내공을 조금 더 쌓는 것만이 좀 더 우리한테 어떠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.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책임을 지는 것은 오로지 내 스스로, 내 자신이기 때문에,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, 물론 상승장에서는 묻지마 투자도 가능하고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지만, 지금과 같이 약간 이제 혼조세를 보이거나 어떠한 일정한 시그널이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문 읽기를 꾸준하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기초인 분들을 좀 더 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금융 이슈를 알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같이 하는 그러한 공부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되게 전문적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,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관심이 없는 분들을 좀 우리 같이 관심을 이렇게 끌게 만들고, 그리고 신문 기사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면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, 그 동기부여를 남이 해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사를 한 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 금리 상승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, 저도. 그래서 기사 타이틀을 보면은, 여보 우리 이자 얼마야, 주담대 이자 급등에 잠 못 드는 영끌족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선 이슈도 있지만, 이 대선 이슈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집값이 조금은 이제 안정됐다는 그러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이 하락기가 접어든다, 그거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좀 아닌 것 같고, 일단 상승기다 하락기다 그걸 떠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, 이 금리 상승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내 이자가 지금 내야 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는 거. 내 월급은 고정적인데 그 월급에서 지금 막연하게 투자를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. 나 앞으로 부동산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안 돼. 그래서 우리가 영끌을 하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, 이 영끌한 시점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건데, 내 월급이 300만 원이야. 근데 이자가 예전에는 40만 원 나갔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60만 원, 70만 원, 앞으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,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잘못된 투자냐,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내가 월 소득에서 내가 바칠 수 있는 이자 금액이 내가 부담이 안 되면은 그건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리하게 내가 영끌한 분들은 내 소득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, 여기에서 계속 이자가 높아지면 내가 이제 힘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그때 공포 심리에 이제 맞서게 되는데, 그때 대부분은 이제 던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물론 영끌이라는 게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. 이게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
지금 뭐 40대, 30대 후반인 분들 다 재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실 거지만 지금 20대, 30대의 분들한테 저는 조금 더 이런 영상을 제공하고 싶어요. 왜냐? 20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20대, 30대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잘 관심 갖기가 어렵거든요. 직장 이제 들어가서 뭔가 막 치이다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술 먹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직장에서 욕 먹고 화이팅하고 그냥 또 직장 상사 욕하다 끝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는데 뭐 부동산이건 주식 투자건 뭐건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땡겨서 뭔가 시작이라도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서 만약에 저랑 같이 금융권 취업 준비를 한 뭐 면접중대장 채널에서 지금 이제 현직자가 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여기서도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로드맵을 좀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보면은 최근 직장인 김모 씨는 금리의 금자만 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우신데요. 뭐 45살이니까 지금 한 뭐 기업에서는 차장, 뭐 부장 이 정도 된 직급이겠죠.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 모아 내 집을 마련한 영끌종인 김 씨래요. 그런데 주담대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. 왜 여러분 잠을 설칠까요? 왜? 잘 생각해 보세요. 지금 한 45살 그러면 이게 만으로 나온 거겠지만 한 일반 우리나라 나이로 47살 정도 됐다고요. 참 진짜 이게 그 좀 안타까운 거 우리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초반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한 요 정도 지금 47 되면요. 사실 어떤 기업이더라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. 뭐 금융권도 그렇고요. 특히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데는요. 진짜 이 정도 나이 되면요. 나가라고 해요.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융권, 은행도 마찬가지고 30대 후반도 지금 명퇴를 하라고 한다니까요. 그런 시장이에요. 자, 그런데 이분이 왜 지금 잠이 안 올까요? 나가야 되는 날은, 흔히 얘기해서 나가야 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.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. 그럼 앞으로 내가 이 이자를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거야?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? 야, 나 이거 만약에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지? 내가 만약에 회사를 내가 생각한 기간보다 좀 더 빠르게 만약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는다면 나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? 그러니까 이런 온갖 그 상상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더 어깨가 더 무거울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서 이제 집을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감당 범위가 이제 나의 감당 범위를 넘어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지금 잠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서 잠을 못 잘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 한국은 기준금리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한 20개월 만에 지금 인상이 되고 그 여파로 지금 가계대출 금리가 올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훨씬 큰 파이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다. 특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 70% 이상이 지금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,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을 지급할 때 변동금리를 지금 받았다는 거죠.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이것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. 왜? 이자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내가 변동금리 받았으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. 그러면 그때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대환대출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이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대출금리 상승폭이 25bp, 50bp 이렇게 되면은 차주 1인당 평균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. 뭐 289만원에서 305만원, 16만원, 뭐 50bp가 되면은 32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금액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래서 하는 공식 집계로 1845조 원이 늘어난 가계대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다? 주택담보대출.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또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주담대 영향이 가장 많이 되고 이자도 가장 많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하늘이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지금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금리는 들썩이고 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알아야 될 거는 자, 지금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금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제로금리가 지금 싹 들어갔다. 0.75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했었는데
지난해 말에 기준금리를 1%로 인상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저금리라는 말이 없어졌고 어떻게 됐어요? 미국의 뭐 테이퍼링 든 것 같이 이제 앞으로 금리 상승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시그널을 맞춰서 지금 선제적 대응으로 먼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. 자,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겠죠. 지금 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예측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인데,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준금리가 1%인 거지. 우리가 지금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4, 5%죠. 그럼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거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랐을 때 내가 과연 버티림이 있을 것인가? 어느 정도 버티림이 있을 것인가? 내 월급은 얼마인데 그러면 이 이자는 얼마인가? 이런 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계산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왜냐면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대 은행이 주담대 금리 최하단은 3.71%. 지금 보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땐 뭐 낮은 거죠. 지금 시점에서는. 아무튼 금리 하단이 4개월 만에 지금 1% 올랐던 거고, 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30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갚는다고 했을 때 5대 은행 중 최저금리 3.7을 적용하면 총 대출 이자는 얼마다? 1억 9,771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3억을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. 30년 원리금 상환으로. 그러면 이자가 얼마다? 약 2억이다. 매월 138만 원씩. 그런데 이거는 지금 최저금리 하단을 적용한 거예요. 3.7. 그런데 금리 상단 5.21 캡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? 총 대출 이자가 2억 9,370. 1억이 드는 거예요. 원리금 상환에 매달 거의 30만 원씩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른다면 어떻게 돼요? 더 높게 오르는 거겠죠.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5대 은행 기준이잖아요. 5대 은행. 그쵸? 5대 은행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은행 1금융권이라는 거죠. 근데 예를 들어서 1금융권 아니라 지금 2금융권에서 연끌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럼 대출이 여기서 높겠죠. 그러면요, 이 금리 차이가 엄청날걸요, 여러분? 이게 지금 지금 5.21일 때 2억 9,370이면은 만약에 여러분 7% 8%면 된다고 하면 얼마일까요?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겠죠. 그리고 원리금 상환의 금액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,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대출을 안 끼고 내가 뭐 투자를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대출 어떠한 시점에서 상승기 때는 이런 게 굉장히 뭐 나한테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러한 이슈가 되지만, 약간 혼조세를 보이거나 심리적으로 약간 좋지 않은 시기에는 내가 그거를 버틸 수가 없으면 나한테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고,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, 얼마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겠지, 그럼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자 상환은 어떻게 해야 될까, 이게 안 되면 내가 진짜 쿠팡 투잡이라도 뛰자, 뭐 이런 대안은 무조건 저는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, 대부분. 근데 이 파이 안에서 내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의 이자를 지금 감당하고 있어.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나.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. 그러면 현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내가 과연 뭐를 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요즘에 뭐 쿠팡 하면 어떻습니까? 저는 그렇거든요.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일정의 뭐 현상에 대한 대응, 솔루션, 나만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, 물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뭐 엄청나게 뭐 두렵고 사실 그런 거 아니죠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리스크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 오랜만에 공유해봤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네,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